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42쪽, 43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십 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나머지가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교과서 42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카드 19장을 한 명당 5장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몇 장이 남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동물 카드 19장이 있네요. 한 명에게 5장씩 나누어 준다고 한대요. 그럼 몇 명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 어림해 보세요. 5장씩 주는데 만약에 3명에게 준다. 그러면 15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명에게 5장씩 주니까요. 만약에 4명에게 주면 20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장까지는 없죠. 19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3명? 4명? 4명은 20장이 필요하니까 안 될 것 같고 3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19장을 한 명당 5장씩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 나누기 5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9 나누기 5라고 하는 나눗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 모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 나누기 5 19는 10 모형 하나와 1 모형 9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 모형 하나 그리고 1 모형이 9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나누면 될까? 5개씩 우리가 하던 것처럼 5개씩 묶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5개씩 5장씩 카드를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5개씩 묶어보면 지금 이 10 모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10 모형 중에 5개를 한 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5개를 또 한 명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 1 모형 중 5개를 한 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명에게 주어야 하는데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 5장씩 준다고 했는데 4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일단 5개씩 묶어보니까 총 3묶음이 나옵니다. 3묶음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4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 나누기 5를 수 모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43쪽입니다. 19 나누기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수학 교과서 뒤에 있는 준비물 4번을 활용해 주세요. 여기 19를 수 모형으로 나타내면 10 모형 하나 그리고 1 모형 9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 주어야 할 것은 10 모형을 1 모형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 모형을 먼저 나누어 줄 건데요. 10 모형을 지금 5개로 우리가 나누어 준다면 여기에 있는 활용을 해서 5개가 들어가고 또 5개가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모형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10 모형만 먼저 5개씩 묶음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5개씩 2개, 그래서 5 곱하기 2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따가 세로 세면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19개에서 일단 10개는 묶음으로 나갔습니다. 9개가 남았는데요. 이 9개 중에 일단 5개는 또 우리가 묶음으로 빼야 합니다. 5개를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한 묶음이 더 나갔습니다. 아까 10 모형에서 2묶음이 나갔고요. 이제 한 묶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개씩 묶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묶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은 10 모형에서 2묶음 나왔고 1 모형에서 한 묶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4개는 묶음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19 나누기 5는 일단 세묶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4개가 남습니다. 4라고 하는 숫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남은 1모형,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남은 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남겨진 수, 뭐 남은 수 모형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기를 이와 같이 어떤 수로 이제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이 나누는 수보다 더 작아서 나누어지지 않는 그 수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이었죠. 그래서 그 나머지가 바로 이 나머지입니다. 나누는 수보다 더 작아요. 우리가 분명 5씩 한 묶음을 만들고 있는데 5개보다 더 작아서 묶음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 나누기 5는 여기 몫이 3, 그리고 나머지가 4, 그렇게 정답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썼던 대로 나누어지는 수 19 나누기 나누는 수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에서 우리가 먼저 10의 자리에 보시면 5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인데 5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9에 이제 5가 몇 번 들어가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 나누기 5에서 19 안에 1에는 아까 5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숫자도 안 써줬고요. 그래서 19를 한 번에 놓고 생각합니다. 19 안에 5가 3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5가 되고요. 남은 것이 4인데요. 4 안에 5가 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은 것 3, 그리고 4. 이때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4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찾아준 것이냐면 아까 10 모형을 먼저 생각을 해 주었죠. 그래서 19에서 이 10을 먼저 생각을 해준 겁니다. 19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19는 10 더하기 9로 10모형, 1모형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10모형이 5개씩 묶음으로 하면 2묶음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빼준 겁니다. 그랬더니 남은 수가 9예요. 9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는가? 한 번 들어간다. 그래서 5 해서 남은 숫자가 4. 4 안에 5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것은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몫은 이것과 이것을 더한 3이 된다.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19를 5로 나눌 때 10 모형, 즉 10의 자리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1의 자리를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19를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세로 셈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원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9를 5로 나누면 몫은 3이고 4가 남습니다. 이때 우리가 4를 나머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19 나누기 5는 3, 그리고 옆에다가 점점점 표시를 하고 4를 씁니다. 그럼 이걸 보고 수학자들은, 그리고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19 나누기 5를 하니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나머지가 없는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나눗셈은 전부 다 나머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나머지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점점점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다면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머지가 0일 때 우리가 그 나눗셈은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부릅니다.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 나누기 5는 3이 몫이고 4가 나머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수, 나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로셈을 봐서 알겠지만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나누는 수와 같은 값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나머지가 되냐면 이 나머지 안에 나누는 수가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나머지가 5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 이 나머지가 9였다면 9 안에 5가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몫을 1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나머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8 나누기 5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 이건 먼저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18 나누기 5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10의 자리 1,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10의 자리니까 10 안에 5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5가 두 번 들어가서 10이 됐고 남은 것이 8입니다. 8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는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5가 한 번 들어가서 5가 되고요. 남은 것이 3입니다. 따라서 몫은 3이 되고요. 나머지는 3이 됩니다. 그래서 18 나누기 5는 몫이 3, 나머지가 3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했던 여기 이 방법대로 풀어준 거고요. 혹은 이렇게 10의 자리, 1의 자리 따로 계산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18 나누기 5에서 18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는지, 구구단을 해보니까 3번 들어가네. 5, 3, 15 해서 3 안에 5가 못 들어가네. 그래서 이게 이 나머지 바로 한 번에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방법,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23 나누기 3, 이것을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23 나누기 3으로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23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는지 한 번에 계산해 줍시다. 우리가 구구단을 해보면 알 수 있죠. 6, 3, 이제 3, 6에 18, 3, 7에 21, 3, 8에 24입니다. 8까지는 안 되고요. 7까지는 되겠네요. 3, 7에 21, 남은 것이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가 남았죠. 그래서 이 7, 이게 몫이 되고 2가 나머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써주면 7, 이 몫이고 나머지가 2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45 나누기 4. 이번에 10의 자리를 보니까 10의 자리 안에 4를 나누어 줄 수 있네요. 그래서 4 안에 4가 한 번 들어가서 4가 되고요. 10의 자리는 다 없앴습니다.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1의 자리, 1모형 5가 남아있는데요. 5를 4로 나누어 주면 5 안에 4가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4가 되고 남은 것이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몫이 11, 나머지가 1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23 나누기 3을 계산해 주었죠. 근데 여기서 23 나누기 3을 할 때 구구단이 아직 익숙치 못해서 한 6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계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6, 3, 18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은 수가 5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우고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5가 남았죠. 5 안에 3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을 써주고 2. 이제 2 안에는 3이 못 들어가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한 7, 이 몫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몇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석 37개를 한 명당 3개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몇 개가 남을까요? 나눗셈식을 세워보면 37 나누기 3, 37 나누기 3으로 세울 수 있고요.
37 나누기 3을 세로셈으로 풀면 먼저 10의 자리 3 안에 3이 한 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3이 되겠고요. 남은 수가 1의 자리 7입니다. 7 안에 3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6이 되고요. 남은 것이 1이 됩니다. 그래서 37 나누기 3은 몫이 12,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냐면 12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남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